조디오 조스타는 조조의 기묘한 모험, 구부, 더 조조렌즈의 주인공입니다. 가족으로는 형인 드라고나 조스타, 어머니인 바바라엔 조스타가 있으며 아버지는 모종의 이유로 별거 중입니다. 조디오는 토끼 그림 안에서 더 조조를 가리키고 있는 장면으로 첫 등장하였는데 이는 하와이에 실존하는 토끼섬을 나타낸 것으로 결국 구부의 배경은 하와이가 될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스타가를 상징하는 별은 머리끈으로 표현되었으며 그의 심볼 마크는 날개가 달린 하트 장식물로 조르노 조바나와 하트인 점은 동일하나 조르노 쪽은 장식물이 아닌 하트 모양으로 파여진 옷을 입기에 겉으로는 행적이 유사하나 깊게 따지면 오히려 몇몇 부분은 행적이 반대인 점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자면 15살이라는 동갑의 나이, 디오와 연관됨, 초반의 경찰과 엮임, 갱단에 소속됨 등이 있으며 결정적으로 더 조조렌즈 7화의 표지에 본인이 주인공인 9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이 아닌 5의 화살표가 가리키면서 조르노를 모티브로 하였다라는 점은 거의 사실로 보이나 조르노는 혈연의 사랑을 못 받고 오히려 이름 모를 갱 같은 타인에게서 인간의 정을 배웠으며 부차라티가 리더인 호이팀의 일원이 되어서 비교적 빠르게 승진하였고 후에 반역에 성공하여서 무려 일주일 만에 마피아 조직의 보스라는 타이틀을 얻었으나 조디오는 아버지와 결별한 것을 제외하면 가족관계가 비교적 원만하며 그렇기에 가족을 건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말릴 때까지 죽도록 패는 모 수학교사가 연상되는 폭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거의 만점이 나오는 등의 이질적인 냉혹함을 보이나 타 사이코패스들과는 다르게 속으로는 상처 입은 것을 보면 조르노의 악인의 자식도 부모에게서 악함을 물려받는가 라는 주제처럼 선천적인 악인은 과연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주제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디오 가족은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에서 살았으나 아버지와 헤어지고 나서 하와이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우연히 동네 사람이 11살이었던 조디오에게 마약 심부름을 시켰고 이를 계기로 조디오는 마약 운반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마약 운반일을 하던 조디오는 어느 날 형 드라고나와 함께 마약을 운반하다가 경찰관의 신문에 걸리게 되는데 말단인 형제는 문제를 만들기 싫어서 경찰관의 신문에 성실히 임했으나 이들은 불량 경찰이었고 드래고나를 여자로 착각해서 아니 미친 새끼들인지 남자인 것을 알았음에도 오히려 좋다면서 성추행을 시도하나 이에 빡친 조디오는 자신의 스탠드 노벤버 레인으로 경찰관들을 반쯤 죽여놓는데 그의 스탠드 노벤버 레인은 건지 앤 로지스의 곡 November Rain 를 모티브로 하였는데 조조 구부인데 어째서 11월을 모티브로 했나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조조렌즈 1권에서 작가의 언급에 따르면 원래 노벤버는 라틴어로 숫자 9를 뜻했으나 시대가 지나면서 달력에 2개월 앞당겨져서 9월이 11월이 된 것을 모티브로 한 것이라 한다. 요즘 조조 스탠드답게 스탯은 전부 물음표이나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방울이 콘크리트조차도 뚫을 수 있기에 파괴력은 적어도 B 이상, 스피드는 스탠드체 자체를 움직인 것보다는 각도를 조절해서 B를 발사하였기에 D급에서 E급으로 추측되며 사정거리는 반경 3m에서 높이 4m로 C급, 지속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냥 원할 때 꺼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무난하게 B급에서 A급으로 추측되며 정밀동작성은 사복경찰에게서 마약을 들켰을 때 사복경찰은 멀쩡하게 냅둔 채로 마약만 녹였고 이를 보아 B의 세기를 상당히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B급 이상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성장성은 아직 초반이라 알 수 없으나 모든 스탠드를 가진 주인공 조조들은 인간형의 스탠드들로 러쉬를 한 적이 있고 처음에는 아니었던 터스크조차도 나중에는 성장해서 인간형의 스탠드가 되어서 러쉬를 사용했기에 작동 시점 내에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A급일 것으로 추측된다. 경찰을 린치한 일행은 증거인멸을 위해서 경찰차를 불태웠고 형의 스탠드 스무스 오퍼레이터즈로 차의 번호판을 바꾸어서 마약 전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된다. 후에 등교를 하나 어느 학생이 대놓고 마약을 살려는 뉘앙스를 취했고 이에 조디오는 한 대 쥐어 박아서 싸우는 신용을 한 후에 다음에는 대놓고 사지 말라면서 충고를 하고 조각상에 마약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이에 조직의 다른 일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당황하는 조디오를 대신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약의 위치를 알려준다. 이렇게 연달아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자 학교의 교장 멜렐 메이치가 본인이 일하고 있는 패션 부티크인 아이코에 호출을 하였고 이에 찾아가자 사실 학교의 교장이자 패션 부티크의 사장인 그녀가 조디오가 속한 갱의 보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그녀는 어떤 일본인이 24캐럿 블루 다이아몬드를 들고 입국했다라는 정보를 알아내었고 이에 본인의 부하와 함께 훔쳐오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 부하는 방금 전에 마약을 대놓고 살려고 한 우사기였고 이에 일행들은 받을 돈이 더 적어진다는 점, 버스에서 마약을 살려고 시도하는 띨빵한 놈과 같이 작업을
작업을 할 수 없다 라고 여겼으나 보스의 명령이기에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된다. 이렇게 모인 멤버들을 설명해보자면 드라고나 조스타는 조디오의 형이지만 여성스러운 몸매와 검게 태닝한 피부를 한 18살의 소년으로 심볼은 드래고나의 이니셜인 D이며 드래고나는 영어로 암컷용이라는 뜻이다. 다만 조디오는 드래고나를 형으로 부르는데 이는 현실 속에서도 아주 옛날부터 지냈던 가족에 한해서는 이전의 호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전작의 모 누님처럼 그냥 털털한 성격이면 여자이더라도 별명으로 아니키라고 부르기도 하며 드래고나 본인은 본인을 여성형인 와타시로 칭해서 굳이 따지자면 본인을 여성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녀의 스탠드 스무스 오퍼레이터즈는 샤드의 노래 Smooth Operator. 가 모티브이며 작은 로봇의 형태를 띠고 있고 머리 위에는 영어로 약칭 SO가 적혀있으며 개체수는 야스피스톨즈보다 2마리 적은 4마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능력은 접촉한 물체의 위치를 재배열하는 능력으로 스탯은 동생의 스탠드처럼 전부 물음표이나 추측을 해보자면 키패드조차도 버겁게 옮기기에 파괴력은 뒤에서 2급, 스피드는 애니가 아닌 만화책이어서 추측하긴 힘드나 번호판 같은 경우는 몇 컷 동안 숫자를 일일이 다 떼고 있기에 능력과 별개로 스피드는 인간과 유사한 C급 정도로 보인다. 사정거리는 발동 조건이 접촉이기도 하고 스탠드체 근처에 계속 있었던 모습을 보면 2급에서 없음 사이로 추정되며 지속력은 확실치는 않은데 1화에서 멋대로 바꾼 경찰관의 눈이 2화에서 되돌아와 있었지만 이것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시 돌려놓은 것이라면 A급, 스탠드 자체에 지속력이 딸리는 것이라면 B급에서 C급 정도로 추측된다. 정밀 동작성은 신분증 등을 위조하는 것을 보아 급 이상이며 성장성은 동생처럼 작중에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나 딱히 성장할 만한 건덕지가 보이지 않는 스탠드라서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D급에서 E급 사이로 추측된다. 그 다음 일행인 파쿠 러브란테스는 모 배우와 전작의 어떤 리더가 연상되는 괴상망측한 옷을 입었는데 모자와 벨트에는 본인의 이름인 파쿠가 새겨져 있으며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해서 왼쪽 귀가 찢어졌다라는 과거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과거사 때문인지는 몰라도 도벽을 가지고 있다. 그를 상징하는 심볼은 녹고 있는 아이스크림 콘이며 첫 등장은 상술한 것처럼 조디오가 허둥대면서 마약의 위치를 알려줄 때 슬며시 등장하여 마약의 위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으로 첫 등장했다. 그의 스탠드는 더 허슬로 모티브는 벤 맥코이 더 소울시티 심포니의 노래 The Hustle. 이며 근육을 조작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이는 그의 도벽이 반영된 스탠드 능력으로 근육을 변형시켜서 신체 부위를 부풀려서 물건을 잡아서 훔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반대로 상대방의 근육을 조작하여서 무력화시키는 것 또한 가능하다. 하지만 스탠드체가 없는 일체화형 스탠드이기 때문에 스탠드를 통한 방어가 불가능하고 근접전이 필수라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더슬 역시 모든 스탯이 물음표인데 이 또한 추측을 해보자면 상대의 근육을 움직인다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공격할 뿐 자체 파괴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에 파괴력은 2급, 일체형이기 때문에 스피드와 사정거리는 2급, 같은 이유로 지속력은 A급. 정밀 동작성 같은 경우는 물건에 따라서 세기를 조절해야 할 소매치기가 가능한 수준이라 적어도 인간급인 C급 이상. 성장성은 스토리가 진행돼봐야 알 것 같지만 딱히 성장할 건덕지가 없어 보이기에 D급에서 E급으로 추정된다. 마지막 일행인 우사기 알로하오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계 미국인으로 추정되는데 상술한 버스에서 마약을 사려는 생각 없는 선배가 바로 우사기였으며 그로 인해 조디오는 우사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냈으나 오보의 모 탱커 마냥 부침성 있는 성격과 더불어 작중에서 가장 먼저 상황을 분석하는 모습 및 동물 또한 스탠드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등 스탠드 배틀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심볼은 원래는 가터벨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가터벨트가 사라진 여성의 다리가 뒤집혀진 형태로 바뀌었다. 그의 스탠드의 이름은 본체가 일본계 미국인임을 반영했는지 프로그레시브 록밴드 킹 크림슨의 곡 じゃあ待ってください. 가 모티브이며 근처에 있는 물건 중 다른 사람이 원하는 물체로 변신할 수 있는 스탠드인데 상대에게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해라고 명령하는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로 단순히 복제하는 것만이 아닌 찍힌 사람의 얼굴을 위장하는 등 여러가지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어서 다이아몬드 탈취 작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물론 이를 뒤집어서 말하자면 혼자일 때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고 근처의 물건으로만 제한되며 밸런스상 상식적인 선에서 해당 물건이 가질 수 없는 원래의 기능과 아예 벗어난 기능은 부여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며 스탠드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데미지 피드백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단점이 있다. 스탯은 전부 물음표인데 실질적인 파괴력은 어느 물건으로 바뀌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스탠드체 자체의 파괴력은 직접적으로 전투에 사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에 E급에서 없음 정도로 보이고 스피드 같은 경우는 새의 외형과는 다르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닌 본체의 손에서 나와서 직접 걸어가서 벽을 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많이 쳐져도 D급에서 C급 사이로 보이고
특정 물건으로 위장해서 본체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더라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기에 사정거리, 지속력은 둘 다 적어도 B급 이상, 정밀 동작성 같은 경우는 큰 음신, 옐로 템퍼런스, 더플 등 변장하는 스탠드임에도 이들은 오히려 공통적으로 정밀 동작성 스탯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기에 정밀 동작성 같은 경우는 스탠드의 능력이 얼마나 정밀한가가 아닌 스탠드 자체가 얼마나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해 이들과 비슷한 D급에서 E급 사이로 보인다. 성장성 같은 경우는 타 이론들처럼 알 수는 없으나 나머지 일행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독특한 능력으로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어서 히로세 코이치처럼 성장하는 조력자 포지션에 포함될 경우 B급에서 A급 사이 정도로 보인다. 지금까지 조조 9부 속 주인공 멤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렇게 되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무엇일지 예상했을 것이라 믿으며 영상을 마치겠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보자.